안녕하세요. 김동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 재경관리사 자격증 세무회계 파트 강의를 하고자 하고요. 자, 다른 재무회계나 원가관리에 비해서, 원가관리 회계에 비해서 세무회계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회계 파트를 접근하실 때는 디테일한 규정에 집중하시기보다는 큰 틀을 이해만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히 70점 이상을 획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그 중요한 부분을 최대한 큰 틀에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빨리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세총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세 개념과 분류, 이거는 한번 읽어만 볼게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여기에 살짝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다. 반대급부 없이 쪽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은 뭐다? 조세는 뭐다? 어떠한 재화나 용역에 공급한 대가에 대해서 공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양가로 2번 보시면 과세 목적이 있습니다. 과세 목적은 재정 수입의 조달인데,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거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는 조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자동차 딱 속도 위반해가지고 날라오는 과태료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세금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세금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조세법률주의라는 게 있고요. 조세법률주의는 조세를 부가 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징수하여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 반대로 돌려서 해석을 하면 조세를 징수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징수를 하면 그게 과연 합리적인 조세의 징수는 아니겠죠. 따라서 조세를 징수할 때, 부가 징수할 때는 규정에 의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조세평등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평등주의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모든 납세 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소득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을 부과해야 되고, 동일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줄 잠깐 밑줄을 칠게요. 현행세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동일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 두 사람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동일하게 납부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자, 우리 세법에는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나오는 세금이 100이고 이 B라는 사람에게 나오는 양도세가 100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똑같은 세금이니까 똑같은 소득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가 머리를 좀 굴려요. 아,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C라는 사람에게 증여를 하자. 증여를 하는데 이 증여 받은 자가 배우자예요. 예를 들어 현행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간 6억을 공제받아서 공제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 증여하는 재산이 6억이다 라고 하면 증여세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서 양도를 해요. 양도를 하는데 양도세는 취득가액에서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을 하게 되는데 이 증여받게 되면은 증여받은 금액이 취득금액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6억이다. 그리고 이 6억은 바로 증여하는 날에 시가를 기준으로 그 증여재산가액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6억이 되고 이날의 시세가 6억이기 때문에 그 제3자에게 예를 들어 바로 6억에 매각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이 없게 돼서 세금 한 푼 안 내고 끝낼 수가 있게 돼요. 이런 행위는 자, 이 B라는 사람이 양도를 함에 있어서 A는 이런 변칙적 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탈세를 했는데 이 A라는 사람은 그런 탈세 행위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겠습니까? 세법에서는 이런 규정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뭘로 본다? B라는 사람이 취득한 금액, 예를 들어 3억에 취득했다면 B라는 사람이 B가 취득한 3억 원을 취득금액으로 봐서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게 하는 규정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어떤 거다? 과세의 실질에 따라서 그 세금을 부과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규정은 따라서 세법상 조세평등주의의 바탕을 둔 규정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공무원 역시 신의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납세자만 신의칙을 지켜야 된다. 혹은 세무공무원만 신의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자, 틀린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 조세 총론 한번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국세기본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